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게 봤을 때 이렇게 잘 맞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어머님이 봤을 때 와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먼저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써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독해 자료를 만들고 이걸 못 만들어도 그냥 아이들하고 강의 보면서 적으면서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독해를 하다 보니까 이 독해 안에 사실은 독해 안에서 문법 요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뭐였냐면 비교급에 관한 그 문법이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기범 선생님은 제가 비교급 설명을 강의에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찾아보세요 하고 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제가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디에 들어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박기범 선생님 강의는 뭐 언제 들어도 들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 수준에서 그러면 비교급 강의를 어떻게 이제 이거 문법 이게 독해를 하고 하나 하고 나서 비교급 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그런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 찾아서 또는 EBS 강의 찾아서 그 목록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리하기 비교급 최상급 스스로 정복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처음에 이제 제가 어려운 거 먼저 이건 너의 선택이고 수능 강의가 뭐뭐가 있는데 이건 너 한번 듣고 여기다 정리해 보겠니? 하고 제안을 하는 거고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이렇게 해서 역시 이렇게 강의 가장 쉬운 강의부터 찾았고 아이들하고 가장 쉬운 강의 그 다음에 이정호 선생님의 중앙영문법 마스터 근데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강의가 비교급 최상급에 대한 강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연결해서 다 듣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뒷면에다가도 제가 다 적었고 그래서 이런 노트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이들 노트 하나 마련해갖고 적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A4로 이렇게 독해와 문법을 세트로 갖고 있어도 되고요. 그래서 몇 분이 걸렸는지 제가 직접 다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1점 몇 배속, 한 1.2, 3배속 정도로 하니까 뭐 10몇 분씩 걸리는 강의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강의들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아이랑 이제 이렇게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아이가 알게 되지 않죠.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반복을 하는데, 책으로 반복을 하면 아이들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반복을 하되 새로운 강의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은 비슷해. 근데 선생님들마다 조금 더 포인트를 둬서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 이 선생님은 아까 이걸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네 하고 비교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란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정 선생님 강의 듣고 나서 홍공쌤 강의 넣고 그 다음에 홍공쌤의 그 문제풀이 그런 강의들 전부 다 여기 이렇게 찾아서 엄마가 이렇게 어떤 강의가 있으니까 요런 강의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자 하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부정문에 대한 부정주어가 있고 그 부정주어가 있고 나서의 그 비교급이 전부 다 최상급을 표현한다라는 강의까지를 다 듣고 오늘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주말에 제가 이제 이거 강의 듣고 어제 아이들하고 월요일에 수업을 하는데 이 부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비교급과 그 부정주어 최상급 이 부분이요. 제가 엄청나게 설명을 진짜 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엄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배워서 아이한테 설명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들으면 되는 거죠. 같이 들으면. 그리고 아이가 이제 혼자 듣는 게 습관이 가능해지면 그때는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몰랐지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방도 아이들하고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된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엄마표라고 해서 엄마가 다 알아서 미리 싹 다 공부를 해서 아이한테 싹 가르치고 제가 말하는 엄마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가 혼자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옆에서 같이 강의 들어주고 이런 게 있어 하고 제안을 해준 다음에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뭐 이후 뭐 이렇게 될 때는 엄마가 빠져야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중3 이후에는 제 아이랑 뭐 한 적이 없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빠지고 그 뒤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이가 힘들어한다. 이러면 이제 뭐 사교육 뭐 학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도움을 받으면 아이들이 훨씬 더 명확하고 요령 있게 스킬을 배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필요 없고 이렇게 요즘 많은 미디어와 많은 어떤 이런 강의들이 많은데 그중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공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듣다가 한 발짝 한 발짝 빠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문법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떤 독해 강의 꼭 제가 이 박기범 선생님 강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자, 독해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독해 강의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비교급을 했지만 관계대명사 부분이 나왔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주에는 독해와 이 관계대명사 부분만 뽀개는 거예요. 뽀개기. 여러분 아시죠? 뽀개기. 그래서 첫날은 월요일 날은 아주 기초 관계대명사 강의를 찾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관계대명사 강의가 있어요. 간단하면서 아이가 무섭지 않게 관계대명사가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어떤 개념만 아주 살짝 개념만 설명한 그런 기초 관계대명사 강의 아주 짧은 거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건 엄마가 해주셔야죠. 네. 그리고 기초 관계대명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기본이 되는 그런 관계대명사 강의들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얘는 이정호 선생님 강의가 되게 촘촘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생 강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주시면 되고 너무 많은 걸 또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날 기초와 기본을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아마 나눠서 들으면 기초, 기본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아마 종류를 따지자 보면 많으니까 정말로 꼭 들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아이와 순서를 세우는 거죠. 이거 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순서를 세우는 거예요. 강의들을 쫙 찾고 엄마가 이러이러한 강의를 쫙 찾았거든. 근데 이 강의들 중에서 우리 어떤 순서대로 들어보는 게 좋을까 하고 아이랑 같이 계획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기초, 기본을 들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요일쯤에는 내가 이제 기초와 기본의 관계대명사를 다 했으면 EBS 그냥 저는 아이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이랑 뭐 초등학생이든 뭐든 듣잖아요. 그러면 겹치는 설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EBS 아이에서는 승익쌤하고 정승익 선생님, 승익쌤의 그 개대박 뭐 이런 강의들 아시죠? 제가 맨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강의와 그다음에 주혜연 선생님 여러분 생각이 안 나서 주혜연 선생님의 그 강의가 있어요. 주혜연 선생님 그 강의를 찾으셔서 거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문법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관계대명사 부분만 찾아서 듣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마 많을 거니까 이 부분은 아직은 안 들어도 되겠다는 건 과감히 빼시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이런 식으로 뽀개가는 거죠. 아주 기초부터 심화까지 뽀개가고 이런 식으로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를 나눠서 듣게 해요. 그리고 나면 금요일쯤에는 이제 아이가 그 학년에 맞는 아이가 중학생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문법 문제집을 푸는 거죠. 아이가 관계대명사 부분만 찾아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무슨 일주일이나 걸려요. 여러분 일주일에 관계대명사를 뽀겠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빨리 뽀갠 거예요. 사실 이거 하고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독해를 가지고 관계대명사가 뭔지 독해 설명에서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기초를 해요. 기초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거야 해서 조금씩 겁을 없애요. 여기서는 겁을 없애는 단계, 겁을 떨어뜨리는 단계. 그리고 나서 이쪽에 와서 조금씩 내가 고급을 듣고 뭔가 좀 계속 강의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승익쌤과 주혜연쌤 말고 또 로즈리 선생님도 계시니까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자신감. 그런데 사실 어렵죠. 한번 들어서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감을 올리고 나중에 반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하시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들 쉬게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찾은 영문법 공부 단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관계부사를 여러분 공부를 했어요. 제가 블로그에도 지금 자세한 글은 블로그에 지금 제가 써놨어요. 블로그에 있는데 노트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자면 순식간에 제가 관계부사를 싹 다 이해를 하고 관계부사 물론 저는 조금 알고는 있었죠. 계속 공부를 해왔었으니까. 하지만 관계대명사를 아는 분이라면 공부를 하는데 박기범 선생님 강의를 제가 관계부사를 찾아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만 이게 9개로 쪼개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동안 들었던 강의랑 또 뭐가 달라요, 여러분. 완전히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구나. 원어민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어렵다는 관계부사 자리와 관계대명사 자리. 근데 똑같은 대시 들어가 있는데 얘가 관계부사로 쓰인 대신지 관계대명사로 쓰인 대신지 제가 완벽하게 다 맞췄거든요. 문제 풀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면 아이들도 다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다 저만큼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3 정도 된 아이들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생각에 제 딸도 제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문법을 하고 정리를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식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초등, 중등 정도 됐을 때고, 왜 중고로 넘어가는 시기 있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게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이때는 진짜 맛만 보여줘도 돼요. 너무 어렵게 욕심 부리면 오히려 망해요. 망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EBS 고등 강의를 갔잖아요. 근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EBS 강의들 위주로, EBS 아이 강의들 위주로 듣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렸던 스익쌤이나 혜연쌤이나 주혜연쌤이나 뭐 이런 로즈리 선생님이나 다, 예. 왜냐면 10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문법을.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번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선생님 걸 들었는데, 시작을요, 여러분. 시작 지점을 박기범 선생님 강의로 먼저 해보세요. 제가 뭔가 좀 확신이 들어서, 강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 그래서 박기범 선생님의 한마디로 TV에, 각종 어떤 그런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좀 제목이, 제목 부분에서 좀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좀 품을 파셔야 되고 시간을 좀 들이셔서, 내 아이가 이번 주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투부정사로 유튜브 강의를 쫙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서 유튜브에서 투부정사 강의 검색을 하고요. 거기서 단계를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어려운 단계까지 한 5개? 많으면 4개 정도를 골라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EBS-I, 이런 단계를 고르고, 여기다 적을게요. EBS-I나, 그 다음에, 박기범 선생님 강의나, 이런 걸 들으면 좋은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문법 공부를 할 때 쉬운 것부터 하는 거고, 내 아이가 어느 정도 다 몇 번 들었어요. 근데 문법을 좀 어려워해. 그러면, 박기범 선생님 강의로 먼저 시작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어떤 그런 강의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원론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EBS 강의나 이런 시험에 맞춰져 있는 그런 강의들을 듣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초등 어머님들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셔야 돼요? 내 아이가 나중에 문법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독해를 먼저 하고, 그 독해 안에 이런 문법이 나왔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물론, 한두 번은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뭐 명사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3인칭 단수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초등 문법 책을 갖고 아주 기초적인 거는 한 번은 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뭔가 조금씩 다져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독해 속에 나온 문법을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단계별로 정해서 유튜브 강의로, 여러분들이 왜 믿을 만한 유튜브 강의로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그 박기범 선생님, 한마디로 TV의 박기범 선생님 강의를 아이와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오는 것도 없는데. 그냥 좋은 거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한번 짜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지금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큰 흐름은 아시겠죠? 큰 흐름은 먼저 기초 문법을 한번 공부를 해요. 기초 문법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주 기초, 뭐 명사가 뭔지, 3인칭 단수가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기초 초등 문법 책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아이를 한번 쭉 훑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뭐 대충 말은 알아듣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독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뽀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부를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이는 지금 뭐 문법을 조금 더,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박기범 선생님의 관계부사 강의가 9개가 있더라고요. 이 9개를 제가 순식간에 다 들었는데 2시간 한 반 정도 들린 것 같아요. 걸린 것 같거든요. 글쎄, 영어 공부하시기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제가 말하는 엄마표는 그런 거예요. 엄마가 다 알아서 공부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똑똑한 엄마들만 엄마표를 할 수 있게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온택트 공부방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모니카 온택트 공부방이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만의 온택트 공부방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온택트 공부방. 뭐냐면, 온라인에 지금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예.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먼저 엄마가 들으면 뭐가 좋으냐면, 이건 내 아이한테 너무 어렵겠다.
아, 이거는 요 순서 다음이겠다. 이런 거 누가 이렇게 다 떠먹여주길 바라지 말고 그런 걸 알아내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그런 거에 좀 차례를 좀 정해서 아이가 최소한 아이는 이런 것까지 하기 힘드니까 아이가 최소한 요런 순서대로 하면 좋겠어라는 어떤 그런 방향을 아이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엄마가 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엄마표라는 말 뭐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공부 말고 엄마가 먼저 다 공부해서 막 주입해서 가르치고 그런 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거 함께 하기 힘들면 이러한 방법론이라도 아이한테 제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온택트 공부방으로 우리가 한번 해봐요. 네. 그래서 저도 요새 생각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되게 많고, 제가 달려왔던 길이 전부 다 뭐, 그렇게 옳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시행착오를 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제가 하듯이 이런 걸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만 먹으면. 네. 그리고 새벽 시간을 통해서 왜 제가 처음에 제 루틴을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하루를 세 개로 쪼개서 살다 보니까 얻어지는 게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거기에 내 아이를 위한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잖아요. 조금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문법 강의를 듣고 새벽에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이런 거는 내 삶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를 위함이기도 하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루틴을 짜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모니카가 보내드리는 그런 자료도 못하고 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정말 30분만 투자하면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그렇다고 막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그걸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제가 말하는 건 늘 그런 거잖아요. 엄마도 이렇게 하는데, 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그런 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네,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더 지금 뭐, 여름방학 계획이나 이런 거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찍는데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편집하기 좀 힘드니까, 올리기도 좀 힘들고 하니까,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법 공부에 대한 이야기 하고, 다음에는, 여름방학, 에 대한 이야기,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여름방학에 도대체 우리 애들 뭘 하면 좋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